자, 일단 구성 먼저 얘기합시다. 자, 수투고요. 일단 수투 단원은 가장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교재로 두 번째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 번째 들어가서 좀 여유 괜찮고 지금 진도도 그렇게 힘들지 않으면은 뒤에 거 문제 달라고 하시면은 해줄게. 알겠지? 그건 이제 개인 따로 다시 얘기를 하고 단원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은 극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분이고요. 그 교재 쓰면 돼. 그리고 세 번째가 적분입니다. 근데 미분 적분 많이 들어봤잖아. 그래서 이 한 단원이야. 사실상 그냥 한 단원에 대한 이야기의 스토리 라인을 하는 거고 사실 이 수학 내용의 모든 그러니까 전체 내용 중에 여기만큼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 왜냐면은 한 단원을 배우는 아예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한 단원이 사실상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각 수업마다 이야기하는 테마들이 조금 개념이 요만한 거에서 조금씩 커지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 거예요. 한 3타임에서 4타임 정도까지는 그런 느낌이 명확하게 들 겁니다. 그것만 좀 주의해서 보시고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숙제만 좀 미리 하자는 거. 자, 여기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자, 우리는 여전히 함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함수는 뭐다? 맨날 얘기하는 걸로는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함수를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부터 스타트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함수는 어떤 식으로 생겼어? y는 fx 이런 식으로 생겨서 x에다가 어떤 숫자가 대입이 됐을 때 나오는 y 값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다 보니까 중1, 중2, 중3 과정에 보면은 항상 모든 문제에 f의 몇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근데 이 y는 fx로 정리되어 있는 이 함수식을 맨날 x를 넣고 y를 빼가지고 언제까지 맨날 다 잡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걸 표시를 어디다가 해? 좌표 평면에다가 표시를 하자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2차 함수만 보셔도 y는 x제곱의 그래프 보면은 x가 0일 때 1,1, 2,4 어쩌고 저쩌고 계산하면서 이렇게 그래프에 점들을 잡는다. 자, 여기서 오늘 얘기해야 되는 가장 메인 테마인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 친구의 x값이 3이야. 그럼 3, 몇이야? 9를 지날 거야. 그럼 여기는 이 점을 봐봐. 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은 당연하게 이 점을 본단 말이야. 근데 여기부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요 점을 본다는 것은 이 점의 x 좌표와 y 좌표를 본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맞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fx를 이렇게 특정을 했을 때 f의 3을 9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f의 3이 9라고 하는 요런 값을 우리는 무슨 값이라고 해?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점을 보는 것이고 우리가 쌤이 여기 앞에서 어디 점을 봐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를 뚫어지게 보지 말고 이 위치에 x좌표, y좌표를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게 안 돼서 계속 문제가 생길 거거든 오늘 내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짚는 지점에 y좌표를 좀 읽었으면 좋겠다고. x좌표도 동시에. 됐죠? 요것만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부터 갈게요. 자, 이때 우리는 여기를 얘기하지 말자는 거야. 여기를 얘기하지 말고 얘보다 조금 왼쪽에 있는 지점을 얘기를 해보자. 바로 왼쪽에 있는 점을. 내가 이거를 조금 이렇게 확대를 할게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때 그거 모발 그거 머리카락 모양 있잖아. 그 상태일 때 여기가 아니라 한 여기쯤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봐봐. 여기서 점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뭘 보라는 거야? 이때 이 x좌표 좀 느껴지니? 뭔가 되게 작아진 느낌? 그러니까 이 점을 보라는 얘기는 이 친구의 x좌표랑 y좌표를 읽자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우리는 이 점이 아니라 이거 점 엄청 조그만 거야 지금. 알겠죠? 엄청 조그만 거고 이 지점에 대해서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왼쪽 한 칸을 보자. 됐죠? 그러면 여기에 한 칸을 봤어. 근데 여기도 똑같아. 이 점을 보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 점의 x좌표와 y좌표를 읽자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이때 이 친구의 x좌표는 뭘까? 2.3보다는 조금 왼쪽일 거 아니야. 네. 그죠? 그러니까 2.9
9999999999999 되는 친구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그 지점을 읽었을 때 그 친구의 y 값은 몇 정도 될까? 8점. 여기는 또 똑같이 8.9999999 하는 정도가 될 거라고. 그지? 근데 그 바로 왼쪽인데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자, 조금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 함수 그래프를 나타내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 대가리를 잘라가지고 캐릭터화를 시켜서 여기에 대가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연속적으로 대가리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닮은 거 같잖아. 아무튼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친구의 바로 왼쪽에 있는 친구야. 근데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 왜냐면 점이 무수히 많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바로 옆점인데 그냥 특성상 그냥 바로 옆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근데 그 칸이 너무도 많은 것 뿐인 거지.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그 왼쪽에 있는 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2.9999999가 될 거고 여기도 8.9999999가 될 거라고. 어쨌건 간에 엄청나게 작은 숫자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차피 함수를 얘기를 하자고 했으니까 결국은 F에 2.999999999 하는 친구를 넣으면 8.99999 하는 친구가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개념인 거. 그래서 요걸 하자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거 비슷한 걸 언제 했을까?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순환소수라는 파트를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를 했어? 2.9땡, 8.9땡 뭐 이렇게 해서 잡았었다고.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은 개념은 조금 방금 얘기했던 2.999 그 9땡과 8.9땡 이거랑은 조금 다르고 함수 자체에서 얘네들이 어쨌건 간에 점점점 더 이쪽으로 다가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조금 개념은 조금 달라. 자, 어쨌건 근데 이거를 맨날 들고 다닐 수 있겠냐 우리가. 너무 좀 크기가 무겁잖아. 결국은 여기서 뜻하는 바는 3보다는 조금 작다는 거고 여기는 9보다는 조금 작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보면은 여기에 결과가 8.999인데 우리가 중2 때 과정으로 하면은 요걸 해볼게. 2.9땡이랑 3은 누가 더 커? 같아요 둘이. 왜냐면 요거 나누고 요거 안 쓰고 9분의 빼기 2하면은 9분의 27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나눠가지고 정리하면 3이야. 근데 그때쯤 친구랑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진 않잖아 솔직히. 미친놈이지 그것도. 이 수학 가지고 왜 싸워? 근데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는 있는 게 그래도 3이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솔직히 3이 더 큰 게 맞아. 그렇겠지. 왜냐면 숫자가 어쨌건 간에 3이 된 건 아니잖아. 3을 향해서 점점 다가가고 있을 뿐인 거지. 근데 중2 과정에서는 이거를 설명하지 못했던 그 과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려고 해. 그래서 이제 얘는 건너뛰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자, 일단 결론만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F의 2.9999999 계산을 하면은 얘는 그냥 2야. 그것도 이상해 또. 그러면 그치? 이것도 아니라며. 이것도 이건 또 이렇다며. 그래놓고 여기는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는 느낌이 나는 단원이에요. 단원이 원래 이래. 좀 약간 엎치락뒤치락 이런 느낌이 있어. 근데 자, 이게 왜 엎치락뒤치락 하는 느낌이 나냐면은 우리는 이 조그만 차이의 형태를 솔직히 수학에서 0.00000001만 좀 크거나 작은 거 분명히 다른 값이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같다고 치자는 거야. 자, 지금 방금 얘기한 설명은 한 요 정도의 느낌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가볼게요. 이씨, 손이 어떻게? 단지?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를 가지고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그렸을 때 이 친구의 x좌표가 a고 이 친구의 y좌표가 만약에 좋아 b였어. 이렇게 나올게.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 그래프가 y는 fx라면 f의 a는 무엇이다? b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걸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됐지? 근데 그 보는 지점을 특정하게 딱 그 지점이 아니라 그 아까 대가리 있었던 그 지점의 바로 조금 왼쪽, 조금 오른쪽을 보자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만 궁금해 하자고. 자, 이제 기호로 넘어갈게요. 이때 우리는
요 라인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위해 지금 우리는 조금 더 이쪽, 조금 더 왼쪽이나 오른쪽을 설명을 하고 싶은 거고, 요 설명을 위해서 기호를 리미트라고 하는 기호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리미트는 영어에서 무슨 뜻? 한계. 한계야 그냥? 극한 한계. 극한이라는 뜻도 써? 예. 그래. 어쨌건 뭐 그 뜻 자체에서 LIM을 가지고 올 겁니다. 요 기호를 LIM 쓰는 방법은 나처럼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쓰는 쌤들이 있고 뭐 이렇게 쓰는 사람들 되게 다양하게 많거든. 근데 대충 금방 익숙해질 거고, 나는 일반적으로 LIM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밑에다가 X가 무엇을 향해 가는지를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뒤쪽에다가는 그냥 그대로 함수 형태를 써주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기호는 요 정도거든. 그래서 결국은 자, 이 노란색 동그라미가 하는 역할은 함수 값을 정확하게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앞에 장치를 약간 기계를 달아 놓은 거야 그냥. 그리고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 X가 A를 향해 간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은 X가 A를 향해 간다라고 하는, 내가 설정하려고 하는 대상은 이 주어진 그래프 위에서의 모든 점들의 X 좌표만이야. 그러니까 아까 그 Y 좌표를 보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나는 X 좌표만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X 좌표가 여기야. 그럼 Y 값이 몇이야? B. B인 거야. 왜냐면 여러분은 이렇게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올렸다 이렇게 봐주면 돼. 그냥 그거면 충분하고. 근데 X가 A를 향해 간다고 얘기를 했으면은 아까 얘기한 게 이제 나와. X가 A를 향해 가. 그럼 A야? A보다 조금 오른쪽에 있거나 조금 왼쪽에 있다고. 자, 요 개념을 원래 지금 타이밍에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은 너무 갑자기 살이 붙거든. 그래서 그냥 그 근처구나 정도만 생각합시다. 지금은. 그래서 A가 되게 근처에 있어. 조금 왼쪽이거나 오른쪽 근처에 있다고. 근데 그럼 그때의 Y좌표를 읽어보면은 B야? 아니에요. 근데 B랑 엄청나게 가까울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가까운 정도를 따져보면은 내가 지금 저쪽 벽까지의 남은 거리에 반절씩만 이동을 3000번을 할게요. 그럼 한 100번만 하면 저 앞에서 그냥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남은 거리에 반하고. 나 그거 아까 얘기가 까먹었는데 그 거북이랑 경주하는 거. 저 알아요. 그 앞을 뭐. 그 아폴로니우스의 원이고 이씨. 그 뭐지? 기사였는데. 아, 네, 헬라클레스. 내가 다 이게 뭐야? 아. 어쨌건 그렇게 해서 거북이랑 그 따라가면 못 쫓아가는 거 있잖아. 그냥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래서 남은 거리를 나눠도, 근데 다시 한번 여기 남은 거리에 반절씩 이동을 하면은 어쨌건 그 양이 작아지지만, 엄청나게 작아지지만 결국은 남아있긴 할 거 아니야. 그지? 한 1000번 정도 하면은 그냥 나 움직였어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냥. 그지? 그런 차이 정도의 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좀 이따가 작은 값은 좀 더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고, 조금 작은 값은 그렇게 차이 안 난다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의 그 함수 값을 얘기를 하자. 자, 그때 이런 식으로 X가 A를 향해 갔을 때 그 지점을 바라보는 거.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를 할게.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이 함수의 그래프의 좌표를 읽는다는 느낌이야. 이걸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뭐 개쉬운 거 가지고 왜 저래?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절대 못해. 이 중학교 1학년 과정의 내용이 생각보다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거든. 자, 어쨌건 그걸 읽어주면 되고, 그럼 X가 A로 갔을 때 fx의 결과값이 뭐야? B라고. 됐죠? 이렇게 특정 결과가 나오는 상태를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B랑 과연 같을까? 얘는 솔직히 찐 B 아님? 얘는 진짜 찐이잖아. 그지? 근데 얘는 솔직히 약간 좀 짠 느낌이 좀 있지 않아? 그지? 왜냐면 B보다 조금 애매하게 들어갔잖아 결국은. 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이 정도면 B라고 쳐. 그러니까 막 그 약간 불편충 옆에서 아닌데 막 이러고 있는 느낌이잖아. 근데 너무 뭐 만약에 뭐 몸무게를 잰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내가 막 보통 90kg라고 하면은 90점 몇인데 막 그냥 대충 90 읽으면 되잖아. 그 정도만 생각하자. 됐죠? 그런데 그 값이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어떤 그래프의 형태냐면은 여기에다가
선이 있고 이 그래프가 x값이 3일 때 이렇게 움직여요. 따라가서 쭉 올라간대. 됐죠? 그러면 리미트 x가 3을 향해 가면은 이 fx의 결과값은 어떤 특정 값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은 수렴하지 않는다고. 이런 경우를 우리는 발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적분으로 들어가면은 수렴 발산 얘기가 한 번 더 나오긴 할 거예요. 일단은 발산한다고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발산할 때는 결국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거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양의 무한대는 점점 엄청나게 큰 숫자가 되는 거고, 음의 무한대는 작은 숫자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하지만 오늘 숙제 파트가 어렵진 않아. 근데 오늘 지금 내내 하는 게 설명밖에 없잖아. 왜냐면은 개념이 조금만 서줘야 돼, 처음에는. 그리고 나머지 뒤에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할 만한 내용이 다시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약간 얘기를 조금 해줄게. 일단 요 개념은 조금 넘겼다가 올게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자, 1단원은 사실 맨날 나도 고민하는 틀 중에 하나인데, 사실 1단원 첫 번째 단원에서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야기는 그래프를 그려야 돼. 무조건.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함수가 그래프가 뭐 있어? 1차 함수. 또 2차 함수. 또 없잖아. 그지? 근데 수하에서 조만간 뭐를 배우냐면은 분수함수와 무리함수를 배워. 그러니까 이게 들었던 사람들은 조금은 가능한데, 그게 만약에 지금 안 되면은 그래프를 그리는데 한계가 좀 있거든. 물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간단해. 점을 계속 찍어내면 돼. 물론 이제 그 방법을 다 표현을 해줄 거고. 근데 지금은 그게 조금 힘드니까 본인이 그릴 수 있는 건 그려도 오케이. 됐죠? 그리고 판단해도 오케이.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그냥 연산으로 넘어가셔도 된다고. 나는 그냥 쉽게 움직이도록 할게요. 쉽게 움직일게. 요거 1번 문제는. 그래서 결국은 x가 뭐를 향해 간대? 마이너스 2. 그래. 그 얘기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x가 마이너스 2에 엄청나게 근처라는 거잖아. 그치? 마이너스 2라고 그냥 쉽게 표현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지금은 대입하자고. 자, 내가 다시 갭을 얘기할게. 원래 여기는 그래프를 그려서 해야 돼. 근데 편하게 그냥 가. x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마이너스를 대입한다고 생각하자고. 그럼 정답이 나오는 게 어렵진 않지. 뭐야? 3이라고. 근데 본인이 조금 욕심내서 그래프까지 가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말리고 싶진 않아요. 여기 직선 어떤 직선이야? y는 x 플러스 5니까 y절편이 5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근데 x값이 몇일 때 봐야 돼? 마이너스 2일 때를 봐야 돼. 근데 x값이 마이너스 1을 향해 가니까 마이너스 2,3인데 거기가 아니라 여기 아니면 여기쯤이 될 거잖아. 그치? 근데 그 결과는 무조건 어차피 3일 거라고. 됐죠? 요 정도 느낌이에요. 근데 편의상 요번에는 연산부로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다시 x에다 뭐 대입해? 1. 대입하면 2. 2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루트 4, 그래서 2입니다. 됐죠? 여기는 좀 이렇게 컷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때 오늘 좌극한이랑 우극한 개념은 조금 뒤쪽에서 다시 얘기를 할 건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그래프가 등장을 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문제에서도 이미 그 얘기를 시작했어야 하지만 그래프 그리는 스킬이 아직은 부족하니까 조금 계산으로 위주로 정리를 해보자고. 다시 채우긴 할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보자. 뭔가 이상한 녀석이 나왔죠. 이거 틀렸는데요? 이건데요? 라고 하는 느낌. 자, 지금부터 정리를 해줄 때 숫자에 우리가 그 특정 위치를 궁금해하진 않을 거라고. 그 함수값을 극한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했던 것처럼 주어진 그래프에 이 지점을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얘보다 조금 오른쪽이고 조금 왼쪽을 궁금해한다고. 그치? 근데 그걸 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표시에 대한 개념이고요. 이보다 조금 더 큰, 여기다 조금이라고 쓸 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생략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인 거예요? 결국은 2보다 조금 크니까 어디야? 2보다 조금
오른쪽이라고. 다시 한번 지금 내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x좌표를 먼저 봐야 돼. x좌표의 위치를 봐야 돼. 그리고 그때의 함수값을 읽으려고 해야 돼. 극한값도 함수값일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어디를 봐? x좌표에? x축에 어디를 봐? 오른쪽? 2의 조금 오른쪽. 그러니까 어디를 보면 되는겨? 여기를 보면 된다. 됐죠? 그때 그 그래프의 y좌표는 몇이야? 1보다 작아요. 1보다 조금 작다. 됐죠? 근데 1보다 얼만큼 작아? 진짜 존나 작겠지. 그치? 진짜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 진짜 존나 작다니까? 그러니까 거의 비교가 돼 안 돼. 안 되니까 뭐라고 쓰자? 1이라고 쓰자. 됐죠? 그러니까 앞에서 내내 몇십 분 동안 얘기했던 개념은 결국은 1이야? 1이야? 아니. 근데 약간 뉘앙스만 따라가도 돼. 1이야? 근데 1이야? 그래, 이런 느낌이야. 이게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수학은 분명해야 되잖아. 이제까지 여러분이 배운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 없잖아. 그냥 귀면 귀고 아니면 아니다여야 돼. 수학은 사실. 근데 얘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왜냐면은 그 정도의 값에서 좀 약간 누락을 시켜도 되는 정도라고 생각하자. 오케이? 이유는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결국은 여기서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손으로 최대한 자세하게 그리기 위해서야. 근데 우리가 이참수는 그래프를 그래서 어떻게 그려? 꼭지점을 찍고서 어떻게 구부러지는지만 그리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 극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여기서 자세하게 나가자는 거라. 요 정도 얘기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2번입니다. 이번엔 2의 좌극한이에요. 그럼 이제 어디를 봐? x값을? 2의 왼쪽. 2보다 조금 왼쪽 여기를 보자고. 그럼 그때의 y값을 읽어보면은 몇이야? 1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정리 거기까지는 됐고 그냥 바로 갑시다. 그래서 1이라고. 됐죠? 한 번 더 가볼게요. 이번에는 3의 우극한을 봅시다. 자, 지금 여기서 봐봐. 분명히 있어. 내가 지금 오늘은 다 개별로 체크를 못해 2인원이면은.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만 원래 이걸 개별로 체크해야 되는데 본인이 알 거야. 나 지금 저 안 돼. 뭔 개소리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근데 지금 두 문제가 더 남았거든. 정리를 해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리를 잡아야 돼. 다시 왜 안 되냐면은 여러분이 점만 뚫어지게 보고 좌표를 안 읽어서 그렇다고. 이것만 신경 써주자고. 다시 갈게. 3의 우극한이에요. 그럼 x값이 3인 지점을 먼저 보자고. x축에. 참고로 하얀색이 채워져 있는 점이고 검은색이 비워져 있는 겁니다. 그럼 x값이 3인 걸 보는 게 아니라 3보다 조금 어디를 봐? 오른쪽 보니까 여기 보자. 그럼 여기를 읽었을 때 그때 y좌표는 어디야? 여기잖아. 그러니까 그때 y좌표 읽으면 어때? 이보다 조금 위쪽이라고. 2.0000000 이렇게 되는. 그지? 그러니까 결과가 뭐라고? 2라고. 본인이 자가진단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마지막 x가 3의 좌극한일 때의 fx 값입니다. 본인이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3의 좌극한. 그럼 어디를 봐야 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값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분명히 자기 머릿속으로 3이네? 라고 생각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누군지는 몰라도. 자, 왜 3이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여기를 본 다음에 얘를 그냥 읽어서 그래. 근데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지점의 y좌표를 읽으셔야 한다는 거. 됐죠? 그래서 3의 좌극한은 0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약간 광고를 할게요.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학교마다 방학들을 다 대체적으로 할 텐데 월요일에서 목요일 이 사이 기간에도 요거에 대해서 관련해서 정리는 더 해줄 거야. 왜냐면은 지금 여름방학에 수투가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아야 돼. 하다못해 나중 얘기지만 그래프를 그리거나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미적이 들어가. 근데 이것마저도 못하면은 8월 중순에 내가 한번 미적은 좀 정리를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그거에 못 들어가면은 겨울방학에 진짜 생으로 처음 봐야 되는 순간이 오거든. 거기다가 알고 있겠지만 서구나 지금 수투가 1학기 때 이미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좀 미리 좀 생각을 하셔야 하고 중간에 안 되면은 와서 해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충은 다시 얘기할게요. 개별적으로. 다시 넘어올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도 이렇게 써 있잖아. 사실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자고. 근데 지금 여기서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주기에는 조금 에너지 낭비가 조금 있어서 건너뛰는데, 자기는 아무래도 나는 저거까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럼 해줄게. 요거는 언제든 얘기해 주시고 문자 해주시면 됩니다. 자, 따로도 물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볍게 움직이자. 연산처럼 x가 뭐를 향해 간대?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2를 향해 가는데 2에 엄청 근처야. 그러니까 2를 대입한다고 생각하자. 되죠? 쉽게 가자. x2 대입하면 뭐야? 0. 근데 얘가 0이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분모가 0이에요. 분모는 0일 수 없잖아. 네. 근데 진짜 0이야? 아니, 그래, 여기부터가 이상한 거야. 0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럼 돼, 안 돼? 돼요. 일단 되지. 근데 문제가 뭐야? 마지막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건 수학은 표기를 해야 되잖아, 표기를. 근데 그걸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그럼 결국 마무리는 0이 아니니까 자, 끝났다. 잘 됐어? 그럼 0분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라고. 여기까지 됐죠? 됐지? 자, 그때 다시 x가 2로 가잖아. 그 x에 2를 대입하자고 했잖아. 그럼 여기도 한번 2를 대입해보자. 2를 대입했더니 뭐야? 0. 0이네. 여기도 마이너스 16, 여기는 4 해서 여기도 0이 나왔네. 즉 다시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2에 x 자리에 2를 대입을 했더니 이 결과가 0이 됐네. 무슨 뜻이다? 0으로 약분할 수 있다. 좀만. 이 식의 x자리에 2를 대입했더니 0이 됐다. 무슨 뜻이다? x-2를 인수로 갖는다. 수상과정 인수정리입니다. 되게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 2를 대입했을 때니 0이 됐다는 얘기는 x가 2로 갈 때에 x 빼기 2 분모 인수분해가 했더니 인수로 갖는다. 됐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봐봐. 위에 똑같은 거 있다 죽어라 이런 느낌이 아니야. 그런 느낌이 아니라 실제는 x가 2로 가니까, 그러니까 착각하는 게, 수투에서 착각을 하는 게 연산이 아니야. 숫자의 계산이거든 사실. 근데 그 계산을 수치대로 할 수는 없잖아. 이거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대입하기 전 상태로 하는 거고, 실제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없어진다고. 근데 그게 0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작은 값이 사라지는 느낌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별게 아닌데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좀 더 얘기를 하는 거고, 없어졌죠? 그러니까 문제되는 부분이 삭제가 됐어. 그럼 뭐 할 차례?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대입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4가 되겠고. 됐죠? 실제 숙제하는 거나 이렇게 연산하는 과정은 이 지금 듣는 것보다 되게 쉬울 거야. 다시 한번 가볼게요. 2번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인수분해 했더니 어떻게 돼? 그냥 인수분해 바로 갈게요. 된 걸 볼 수 있겠고. 됐죠? 없어지면은 뭐 할 차례? 대입하면 계산 결과 3이 나와지겠죠. 자, 그리고 좀 기본적인 개념 두 가지만 가지고 옵시다. 첫 번째, 무한대분의 1은 0이고요. 두 번째, 0분의 1은 무한대입니다. 자, 분수를 설명할 때 피자만 한 게 없죠. 피자를 가지고 올게요. 아빠가 피자를 사왔어. 세트? 8조각으로 나. 이게 생각보다 16조각으로 나눠달라고 하면 먹기 되게 편한 거 알아? 8조각도 너무 크지 않아? 요즘에 네모로 달라. 챗집들에서? 그거 저기만 아니야? 알볼로 아니야? 알볼로 스타일? 네, 그러니까 편하더라고. 근데 저기가 없잖아. 잡을 때 손잡이가 없잖아. 손잡이 먹니? 우리 딸은 손잡이밖에 안 먹어. 그러니까 먹고 있으면은 항상 이쪽을 달라고 해. 근데 아는지 모르겠는데 알볼로 해. 그래서 손잡이만 팔아. 그 흥미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팔아. 그래서 이거 제주도 가지고 그거 먹네. 그것도 맛있더라고. 자, 근데 아빠가 피자를 사왔는데 500조각을 내왔네. 이런 500조각을 이렇게 내왔네. 근데 알고 보니까 500조각인 줄 알아서 좀 키울게요. 5억 조각을 내왔어.
근데 좀 더 키울게. 5억에 5억 제곱 조각을 내왔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피자가 진짜 다 완전 다 터졌을 거 아니야, 어쨌건 간에. 근데 말도 안 되는 물리적인 이야기지만 정말 기가 막히게 그렇게 잘랐다 가정을 할게. 됐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면은 여기서 한 조각을 뽑아보면 어때? 뽑았어. 그러면 어때? 한 조각이야? 한 조각 맞잖아. 아빠가 사는데 무시야? 한 조각 맞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한 조각 먹을래? 왜? 한 조각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무한대분의 1조각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너무 작잖아. 그치? 근데 있어 없어? 있잖아. 이거 우리 기부도 할 수 있겠어 이거. 근데 그럼 여기서 하나 더. 그럼 5조각은 먹을래? 그거지 않아? 그치? 배부르겠어. 보이지도 않겠어. 야 피자 떨어졌다 이러는 것도 웃기고. 그래서 무한대분의 1 개념은 직관적으로 0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분수 개념은 일단은 피자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여기는 0분의 1이 무한대라고 된 거는 둘이 양변에 곱해서 바뀐 건데 얘는 좀 약간 이런 느낌 가졌으면 좋겠어. 1이 여기 있어. 근데 분모에 진짜 쥐똥만큼 0 정말 작은 숫자가 있는 거야. 우리는 실수체계 공부를 되게 오랫동안 했고 자연수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1이라고 하는 기초수를 좀 약간 쉽게 보고 작은 숫자라는 개념을 갖고 있잖아. 그지? 누가 내가 좋아하는 숫자를 물어봤을 때 솔직히 자연수를 얘기하지 뭐 1000분의 1이야 이런 미친놈은 없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엄청 작은 숫자들 소수 단위 형태 그 친구들한테 1은 엄청 큰 숫자일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정도 개념으로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됐죠? 이거는 그렇고 다시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x가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로 가는데 여기도 똑같아. 자 이제 무한대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기 인피니티 모르니? 니네 시대의 아이돌이 아니라 모르나? 인피니트라고 하는 인피니팀 같은지 모르겠어. 나도 그냥 그때 한번 했다 하도 지랄지랄 해가지고 그 팬들 애들이 근데 걔네들 표시가 이거거든. 이렇게. 근데 우리는 붙여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 신경 쓰시라는 거. 자 x가 무한대래요.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돼.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할게. 이거 대입하면 안 돼 원래. 왜냐면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이야. 물론 숫자도 개념으로 그렇게 따지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그걸 지금 따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쉽게 대입하시고 무한대분의 1입니다. 그 피자 있어? 없으니까 0이라고 생각하자고. 그렇죠? 다시 한번 여기도 0 대입하시면 되고 0을 0으로서 바라보지 말고 엄청나게 작은 숫자라고 바라봤으면 좋겠고 엄청나게 작은 숫자분의 1이니까 얘도 무한대라고 생각하자고요. 또한 한 번 더 x가 무한대로 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 계산 대입해주면 2 곱하기 무한대가 되겠고 그래서 그냥 얘도 무한대가 된다고. 발산한다 라고 표시를 해주고 여기다가도 수렴한다고 표시를 해주는 게 맞는데 그냥 지금은 너무 개의치 않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나 오늘 8시 반에 왔거든. 아침이요? 죽을 것 같아 지금. 자, x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합니다.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 근데 여기서 제 기본 원칙 첫 번째 수투 과정의 극한 문제에서 단 한 문제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원래 여기서 사실 정석적으로 움직이면은 t라고 하는 변수를 이용을 해서 치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쉽게 그냥 가지고 넘어갈게. 바로 갈게. 무조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하면은 무한대로 바꾸고 그 상태에서 x 자리에 마이너스만 한번 붙여주면 돼. 앞에 x 요 앞에 마이너스만 하나 붙여주자. 그럼 마이너스 x 제곱하면 x 제곱. 그럼 이제 원래 우리 푸는 문제가 됐어. 그럼 뭐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럼 뭐야?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원칙적으로는 지금 써져 있는 1, 2, 3, 4번도 당연히 필기 그래프를 그려서 정리를 해야 하는데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연산으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근데 결국 그래프 안 그려도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하진 않는데 원래 원칙은 그래요. 자, 혹시 맨날 이거 나오면 뭐 하라고 하는데? 그려요. 맞아요. 그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이게 단계별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항상 저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저 지금 여기 수2가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수상을 하면서 저거를 저렇게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림 그리는 속도가 진짜 중요하거든. 나도 그려볼게. 자, 좌표평면 그리고 x1로 찍었는데 1,2를 지나. 근데 기울기가 1이니까 그대로 얘를 포함하면서 올라가면 돼. 같은 방식으로 1,-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3이니까 증가량 따지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여기는 포함 안 하고. 됐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그림 그리는 걸 하지도 않았고 그냥 정리를 했지만 여기 정도는 그냥 가져갔으면 해서 이렇게 연결을 지었고, 이제 문제입니다. x가 1의 우극한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를 봐? 1 왼쪽. 1보다 오른쪽. 조금 오른쪽. 그때 y값 읽어주면은 여기야. 여기 몇이야? 2. 2가 되겠죠. 요 정도. 지금 아까 거기서도 본인이 좀 안 됐으면은 조금 힘들어. 자, 한 번만 더 할게, 이거. 왜냐면은 이게 그냥 이거는 그냥 되면 끝이야. 지금 되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 안 돼. 근데 안 되면 끝까지 안 돼서 그래. 다시 갈게. 1의 우극한이니까 일단은 x축의 어디를 먼저 봐?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의 지점에 조금 오른쪽 여기를 보자고. 여기. 됐죠? 그리고 그 값을 대입을 한 거니까 그럼 그때의 함수 값을 읽으면 되니까 그 지점을 보면 되는데 그 지점이 얘보다 조금 위쪽에 있을 거라고. 그때 이 y좌표를 읽자. 그럼 2보다는 조금 크겠지만 결국은 2가 된다는 걸 보실 수 있고, 다시 한 번 더 리미트 x가 이번에는 1의 좌극한인 걸 봅시다. 그럼 어디 봐? 1의 왼쪽. 1보다 조금 왼쪽 보면 되겠고 그때의 y값 읽어줬더니 마이너스. -1인 것까지. 자, 여기서 아까 이제까지 일부러 감춘 거 아니지만 그냥 정리상 그냥 빼놓고 넘어간 얘기를 할게요. 우리는 리미트 x가 1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리고 아까 설명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얘를 뭐라고 표현했어? x가 값이 1로 갈 때지. 그지? x값이 1을 향해서 다가갈 때가 되겠지. 근데 목적지가 1로 설정이 됐으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방향. 출발지가 있어야 되겠지. 뭐 방향도 같은 말이 되겠고. 왜냐면은 그래프를 따라가는 거거든, 사실상. 그럼 목적지가 x값이 1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은 방향이 존재를 해야 돼. 출발 위치가 어디서 가냐는 거야. 도착을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냐라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기 위해 우리한테 필요한 개념은 바로 첫 번째 우극한과 좌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해요. 됐죠? 근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연속하면서 조금 더 써서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 그래서 오늘은 그냥 기본적인 연산 파트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즉 말은 정리해볼게. x값이 1로 갈 때의 극한값을 구하려면 오른쪽에서 오는 우극한과 왼쪽에서 오는 좌극한의 값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에서 왔을 때는 2고 왼쪽에서 왔을 때는 -1이니까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잖아.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근데 이 부분에서 실수하고 누락해도 전혀 문제 안 되니까 일단은 지금 극한값을 보는 데다가 집중을 하자고. 됐죠? 그렇게 정리한 거고, 그래서 이 두 대상의 극한값은 따로 나오겠지만 정리는 안 된다고. 다시 7번입니다. 자, 뭐가 나왔어요? 절대. 좋아요. 절대값 나오면 뭐해? 구간 나누기. 구간 나누죠. 절대값이 나와주면은 구간 나누기로 했어요. 그럼 구간이 나눠지면 어떻게 돼? fx가
x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랑 x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클 때야. 나 지금 이렇게 썼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 평상시랑 다른데. 마삼일 때가 없어. 마삼을 제거를 했지. 그럼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여기다가 놓을게. 왜? 자, 잘 봐. 지금부터 여기서 이제 걸려 들어서 혼자 하지 않아야 되는 얘기들을 지금부터 하기 시작을 할 거야. 자, 간다. 얘 뭐야? x가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뭐야? 그럼 여기는? 영. 그럼 둘이 어떻게 돼? 안 돼요. 왜? 그 진짜 통수값. 그래, 얘는 진짜 3이잖아.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3이 되면 여기는 뭐가 돼? 여기는 진짜 0이야. 근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 시단. 뭐가? x값이 마이너스 3일 때의 함수값이. 됐죠? 자, 이때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을 벗기면서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시면 되고, 마이너스 3보다 클 때는 절대값을 벗기면서 그대로 나와주시면 되겠죠. 약분되면 계산 결과 1이고 여기는 계산 결과 마이너스 1이 나와집니다. 저거 깔끔하게 한번 여기다가 넣어 쓸게요. 솔직히 지금 무슨 얘기야? 제 말을 잘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가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어디쯤 하고 있나 이러고 있어. 자,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나면 뭐 하기로 했어? 그래, 그리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연타로 움직인다고. 그림 그리는 거는 솔직히 선택이기는 해. 근데 그림 그려주는 연습까지 하고서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요거 수상 과정에서 이미 정리하고 넘어왔으면 너무 편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갈게. 이거 수상이라고 하기 좀 그렇다 근데. x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클 때는 모든 값이 다 뭐가 나온다? 1이요. 1이 나온다고 이렇게. 1, 1, 1, 1, 1, 1, 1, 1, 1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무조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됐죠? 그럼 이제 가보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의 fx 값을 조사하라고 했어요. 그럼 x 값이 마이너스 3으로 갈 때의 fx 값을 조사하려면 일단 뭐를 먼저 해줘야 돼? 무극한 점. 그렇죠.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의 무극한 fx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의 좌극한 fx 두 개를 따로따로 조사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아까부터 그래프가 안 됐으면 지금도 안 될 것이고, 어디를 봐 이제?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 조금 오른쪽 여기를 보자고. 그때 y 값은 1이. 1이야. 진짜 1이야? 오. 그럼 봐봐. 여기도 지금 이 대답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은 점의 좌표를 읽지 않고 있다는 거야. 봐봐. 나 지금 어디 보는지 지금쯤이면 보이잖아. x값이 마이너스 3일 때가 아니라 마이너스 3보다 조금 오른쪽인 거잖아. 그때 이 점 내가 찍었지. 나는 찍고 있지만 니네는 좌표를 읽으라고. 이 점의 y좌표를 니네가 읽어봐. 읽어보라고. 뭔데? 1. 1이잖아. 찡 1이야? 네. 1 맞지 않아? 1이랑 여기 수평으로 계속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이 점의 y좌표는 무조건 찡 1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좌표를 읽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다시 한번 마이너스 3에 좌극하는 마이너스 3보다 조금 왼쪽을 읽으면 되겠고, 그때 y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어때요? 무극한과 좌극한이 다름으로 얘네들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말은 안 썼지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연산은 좀 다릅니다. 연산 쪽은 오히려 더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보이는 그대로 그 리미트 극한 기호가 이렇게 연산이 떨어져 있어도 양쪽 다 이렇게 분배되는 걸 볼 수 있고, 그냥 쉽게 그냥 분배가 다 돼. 쉽게 그냥 접근했으면 좋겠거든. 자, 내려갈게요. 바로
다시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있는 친구가 계산을 하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의 fx 더하기 2 곱하기 리미트 x가 2로 갈 때의 gx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때 x가 2로 갈 때 fx의 극한값은 몇이야? 어떻게 알아? 위에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3, 얘는 똑같이 그래서 마이너스 2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요. 자, 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리미트 x가 2로 갈 때의 fx의 값과 리미트 x가 2로 갈 때의 gx 빼기 1이라고 정리가 되겠고 여기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2니까 계산만 정리하자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아까 개념은 진짜 내용 설명하는 게 오히려 더 오래 걸리지 연산 부분 파트는 그렇게 오래 걸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막 오래 붙잡고 있을 것도 아니고. 한 번 더 다시 x가 1로 간다고 했으니까 뭐 해줘? 대입할게요. 분모가 뭐야? 0이래. 근데 분모가 0인데 여기 봤더니 극한값이 있어요. 극한값이 존재하고 있고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는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얘가 처리가 되려면 분자가 어때야 된다? 1 넣었을 때. 그러니까 x 빼기 1을 인수로 가져야 한다고. 됐죠? 그리고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지려면 주어진 ax 빼기 3에 x자리에 1을 대입한 결과가 0이어야 한다고요. 그리하여 a 값이 3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편하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글밥도 자꾸 많이 늘었으면 좋겠고 원칙만 지키자고. 다시 x가 마이너스 2로 가면은 여기 먼저 대입합시다. 뭐가 돼? 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여기가 0이 되면 돼 안 돼? 네? 얘 분자가 0이 되면 돼 안 돼?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극한값에 여기 결과가 마이너스 1이니까 0이 되면 안 될 뿐이라고. 즉 얘는 처리가 되어야 하니까 분모도 x 더하기 2를 인수로 가졌으면 좋겠고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니까 a가 2가 되면 된다. 지금 스마트폰도 물에 빠져도 좀 괜찮나? 마르면? 네. 옛날에 우리 아빠가 바닷물에 빠지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소금물에 빠지면 무조건 바로 부식돼서 안 되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걸 잘 모르고 아빠가 이제 그 해변가를 갔는데 이렇게 카고 바지를 입고 건판 바지 있잖아. 그거를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바보 같은 짓인 게 거기다가 이제 핸드폰을 넣어놓은 거야. 파도가 진짜 거기 딱 그 라인 있잖아. 핸드폰 딱 들어간 데가.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좀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 때라서 그때도 핸드폰 이게 얼마나 비쌀 때 우리 아빠 생각해보면 핸드폰도 엄청 산전수전을 많이 겪은 게 이런 것도 있었고 어렸을 때 내가 택시에서 가지고 놀다가 내리는데 그거 놓고 내린 거야. 못 찾고 막 이랬는데. 나. 뭐 아빠한테 들었어. 그러니까 이거 또 수영하다가 발가락 다쳤다고. 자, 아무튼 대박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대소관계 비교가 있는데 다른 걸 떠나서 일단은 얘를 구하고 싶다며. 즉 어떤 값? x 값이 1을 향해 fx가 다가갈 때의 값이니까 여기도 똑같은 기호를 써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까지. 그럼 이거 x가 1로 간다고 하니까 뭐 해줘? 대입하면 어떻게 돼? 3. 여기도 3. 그럼 얘는 뭘까? 3.
자, 여기 부분 연산은 동일합니다. 근데 좀 근거가 붙어 있었으면 좋겠거든. 여러분들이 이쪽 연산으로 넘어왔을 때 좀 진짜 근거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약간 무지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 네가 있으니까 난 일단 인수분해를 해버리겠다. 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인수분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x가 마이너스 3을 향해 다가간다고 하면 뭐를 먼저 해줘? 대입하기로 했잖아. 근데 가벼운 분모에 대입했더니 0이네?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써야 되는데 분자도 대입했더니 0이 나와. 근데 분자에도 0을 대입했더니 0이 나온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3을 대입했더니 0이 나온다는 얘기는 분자가 무조건 x 더하기 3을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이 친구 뒤는 무조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분모는 x 더하기 3이니까 처리가 됐다. 그럼 리미트 x는 마이너스 3으로 가니까 뭐 할 차례? 대입해주면 계산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와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이유가 좀 붙은 상태에서 접근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여기도 한 번 더 갑시다. 자, 뭐래? x가 1을 향해 간대. 뭐 해줘? 대입했더니 분모가? 그럼 분자 대입했더니 0이야. 근데 분자로 대입했더니 0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다? 얘가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인수가 눈앞에 보이냐? 그게 안 보이니까 어떻게 정리를 해주자? 우리는 이 과정에서는 유리화를 진행을 해주도록 합시다. 자, 유리화를 위해 여기다 쓸게요. 현재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친구의 분모와 분자의 왜 바꾸는 거야? 거의 똑같아.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그럼 그대로 이 분자에서 무엇이 일어나? 합차가 일어나겠죠. 자, 수하단원 중에 지금 우리 수업 시수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네 번, 다섯 번째 시간 뒤에 무리식이라는 단원을 한번 나가요. 근데 그 무리식이라는 단원을 나가면서 여기에 관련된 연산하는 파트들의 이야기가 한번 등장을 할 거야. 근데 그게 여기서도 미리 연습이 가능하고 연습해놓으면은 그쪽에서는 조금 덜 할 수 있을 거라는 거 미리 얘기를 해주고요. 분모 x 빼기 1 곱하기 루트 x제곱 더하기 3 플러스 2분의 분자 x제곱 더하기 3 빼기 4 그러면 x제곱 빼기 1이니까 이렇게 합차를 통해 x 빼기를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뭐 할 차례? 대입해주면은 4분의 2가 돼서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방금 여기서 해준 작업도 여기서 조금 잔소리 좀 하면 여기까지 도달 못해도 괜찮아. 어차피 무리식 형태 정리하면서 좀 더 연산이 나와야 돼. 물론 중3 과정에서도 얘기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야. 중3 과정에서도 있었기는 한데 만약에 여기가 정리가 안 되더라도 이것까지 써주는 것까지 무리진 않지 않을까 싶고 안 되는 것도 확실하게 다 얘기해 주시면은 다시 케어하도록 합시다. 다시 이 녀석 계산을 해주면은 x가 0으로 갈 때 여기도 x가 분모가 0이니까 정리 좀 합시다. 통분해주면은 x 빼기 1분의 x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x가 되겠고 없어지면은 대입할 차례. 지금 위쪽에 있는 1번 유형은 앞에서도 계속 했던 비슷한 상태고 그냥 정리만 해주면 되는 틀이었습니다. 자, 근데 아래는 조금 달라요. 두 번째 과정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문제 푸는 방법. 첫 번째 무한대 분해 무한대 꼴. 두 번째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입니다. 근데 당연한 얘기인데 대입 먼저 해줬으면 좋겠고 문제의 상황을 정확하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지 요 꼴인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올 거거든 어차피.
그걸 좀 나눠서 좀 계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실제 여기다가 무한대를 대입했다고 가정을 하면 6 곱하기 무한대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무한대 빼기 1 무한대의 제곱 빼기 5 곱하기 무한대 더하기 3인데 여기는 무한대를 제곱했고 여기는 그냥 무한대잖아. 어? 근데 사실 무한대라고 하는 개념은 끝이 없이 그냥 커지는 숫자인 거고 얘도 크고 얘도 엄청 큰데 어떤 느낌이라고 해석했으면 좋겠냐면은 그래 좋아 피자로 갑시다. 아까 그 아빠가 무한대 조각으로 다 내놨잖아. 근데 삼촌이 무한대 제곱 조각으로 내놨대. 바꿉시다. 개미가 있는데 저 우리가 할까? 아니 개미가 하자. 개미가 여기서 뉴욕까지의 거리랑 충분히 무한대로 갈 수 있겠지. 그치? 얘가 여기서 출발해서 화성까지 가는 거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둘 다 끝이 없는 개념이긴 하지만 확실히 이쪽이 훨씬 더 크다는 건 알 수 있잖아. 그래서 그냥 의미적으로 무한대 제곱과 무한대는 분명히 둘 다 수없이 무수히 큰 숫자기는 한데 얘가 엄청 더 크다고. 약간 느낌적으로 무한대와 약간 무한대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끝은 없는 거는 동일하지만 이렇게 좀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네가 무슨 일을 얘기를 하건 간에 얘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친구를 계산해서 막 지금 막 억만장자가 막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지금 로또 5만 원짜리 됐다고 막 뭐 이게 얘기할 건 없잖아. 로또로 하면은 니네가 로또를 못 사는구나. 나는 진짜 로또를 친구가 저번에 사줘서 4등 됐어. 어디 갔어? 없어진 지 오래 그러네. 언제 없어졌지? 내가 없었을 텐데. 그래서 4등 5만 원 됐는데 별로 의미 없더라. 아무튼 자 어쨌건 간에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얘도 무한대가 되고 얘도 무한대가 됐다는 것 정도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면은 바로 갈게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와 분자를 나누어 줍니다. 그럼 1번 문제를 봤을 때 분모의 최고차항은 몇 차야? 2차 2차죠. 그래서 이 다음 줄 조금 규모가 큽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와 분자를 모두 다 2차 x 제곱으로 나누자. 너도 이렇게, 너도 이렇게, 너도 이렇게, 너도 이렇게. 자, 그럼 다음 줄이 x가 무한대로 갈 때에 6 더하기 x분의 4 빼기 x제곱분의 1이 1 빼기 x분의 5 더하기 x제곱분의 3입니다. 이제 뭐 할 차례?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대입합시다. 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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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 그리고 이제 정리하면 얘 몇? 0 0. 왜? 피자 조각 나눈 다음에 4조각 안 먹음. 됐죠? 무한대 제곱 그렇게 근데 자르면 그래도 좀 가루 맛이라도 맛이 날까 그러면? 그 원자반이랑 소리지. 아 그렇지.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오케이. 티스러웠다. 자, 무한대 제곱 0, 0, 0. 다 정리해주면은 6분의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요즘 좀 성향이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 좀 되게 진짜 티스러워진 느낌이 좀 있어. 자 이번에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입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일단은 다른 걸 떠나서 이 꼴을 먼저 알아보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시고 요 상태를 알아봤는지 먼저 보자고.
그러니까 여기도 실제로 대입해서 알아본 게 먼저였고요. 여기도 똑같이 알아보면은 무한대를 대입을 하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 제곱 더하기, 물론 실제로 여러분들은 대입은 안 하겠지. 눈으로 그냥 어느 정도 보겠지만, 그래서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니까 이런 비슷한 모양이 됐구나 정도가 가능하다고. 됐죠? 그럼 어떻게 해줘 얘는? 똑같이 아까처럼 유리화를 해줘요. 근데 아까 유리화할 때 상황들을 보면은 항상 앞쪽에 무슨 말을 붙여놓고 있잖아. 계속 왜 붙여놓냐면은 저 모양이 유리화를 해야 되는 스타트 라인은 아니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그거 나중에 문제 풀다가 한번 낚시가 당할 겁니다. 일단 당하고 얘기합시다. 그럼. 자,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유리화 해주시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와 분자에 한 번 다 쓸게요. 우리는 더하기 x를 곱해줄 거고, 얘와 이렇게 곱해주도록 하죠. 그리고 쓰면서 좀 얘기를 해주면은 지금 보여주는 요 줄은 결국은 안 나와야 하거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 수화 과정에 있어요. 어차피 연상 과정이. 그래서 이 과정은 절대 나오면 안 되고 당연하게 정리가 되어서 하다못해 x제곱 더하기 8x 빼기 x제곱, 제일 베스트는 여기까지는 와줬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다시 문제 꼴로 되돌아오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2번 문제고, 옆에도 똑같겠지만 유리화를 해줘.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돼. 그럼 그대로 따라가 봅시다.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자고 했고, 분모의 최고차가 몇 차? 1차. 1차예요. 여기 2차인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2차가 루트 근호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1차라고 해석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됐죠? 자, 실제로 x를 분모와 분자에 나눠주면 여기다 쓸게. x가 무한대로 갈 때 x를 분모와 분자에 나눠주면은 x분의 8x, 여기 그대로 x분의 루트 x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x분의 x, 요런 꼴이 되거든. 얘도 1차 취급하자는 거야. 루트랑 제곱이랑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그리고 이 루트 안으로 얘가 쏙 들어가면 x 제곱이 된다. 실제로 여기다 쓸게. x 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이 줄이 조금 귀찮아도 나오긴 나와야 해요, 여러분들. 여기 8, 여기 뒤쪽에 더하기 1, 그리고 여기 루트 1 더하기 x분의 8까지. x에다 무한대 대입하면은 여기 0이 될 거고, 계산 결과 4가 되겠습니다. 안 남았습니다. 좀만 됐나요? 뒤쪽에 계산력 연습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 할 때도 좀 정리 좀 잘 해주시면 되고, 아까 계속 얘기를 했지만 어차피 주말에 하는 수업형 때 주중에서 케어를 해야 돼. 왜냐면은 초반부만 그러니까 솔직히 8강 다 소화하면 너무 좋지만 난 진짜 목표하는 거는 한 4강 정도만 진짜 완벽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 그거면 충분해. 나머지는 금방 때워. 뒤쪽 후반부 부분은. 그러니까 앞에 쪽에 정리하는 거 좀 주의해 주시고, 몇 개만 더 정리합시다. 5번 별표 하나만 쳐주시고요. 얘를 별표 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이 문제를 풀 때 대부분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x가 1로 가고 x 빼기 1이고 그러면은 여기 x 빼기 있어야 돼. 처리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 봤더니 여기 앞에 대가리가 2x, 뒤에 빼기 b가 있어야지 딱 맞겠네. 그럼 없어진다면 1 대입하면 2 빼기 b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b가 5. 그래서 계산하거든. 너무 좋은 방법이야. 근데 발전이 없어. 중요한 거는 여기서 차수가 3차로 늘거나 4차 5차 3차나 4차로 늘면은 그 순간 부딪혀서 문제를 아예 못 푸는 케이스가 나와버린다고.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이 방법으로 충분하게 연습을 해주는 게 첫 번째라는 거 생각하려고 별표를 쳤습니다. 자, 원칙대로 할게요. x가 1로 가니까 분모에 0을 대입했어. 1을 대입을 해서 그랬더니 0이 됐네. 근데도 극한값 존재하니까 분자에도 분자가 x 빼기 1을 인수로 가져야 하겠고,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지니까 x에다 1을 대입하면 계산 결과가 0이어야 한다. 됐죠? 이 상태에서 b의 값은 마이너스 a 빼기 2니까 b의 자리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식 자체가 이렇게 생겨진다. 근데 여기서 난 이제 개념도 확실하게 확립했으면 좋겠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차피 우리가 이 분자의 x자리에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지만 인수를 갖는다는 얘기였어. 그지? 그러면은 네가 어떻게 생겼건 간에 얘 녀석이 x 빼기 1을 인수로 갖는 건 변함은 없지 않아? 그치? 그게 뭐 바뀌었다고 해서 변하진 않아. 어차피 1 대입하면 0이 되고 그 얘기는 x 빼기 1을 인수로 갖는다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건 마저 의심이 들면은 a 플러스 2 마이너스 1 여기 2 여기 1 그럼 곱하고 곱해서 더해봐. 민수분해가 이렇게 된다. 됐죠? 근데 이것도 연습은 했으면 좋겠어서 끼워 넣는 느낌도 있어요. 해주시고, 그래서 인수분해가 어디까지 나와죠? 이렇게 나와진다. 그러니까 서술형들이 지금 많이 없어져서 그렇게 의미가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서술형 정리할 때 이런 것들까지 보기도 했었거든. 이 과정을 이용을 하느냐. 근데 아까 정리했던 이 방법으로 나중엔 할 거야. 근데 그 전에 이미 이 방법을 해야, 다시 얘기하지만 3차나 다른 차수가 나와도 똑같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문제가 되는 건 이게 아니야. 2차 따위가 아니라고. 차수가 올라갔을 때가 문제라고. 없애놨고요. x가 1 대입하면 뭐가 돼? a 플러스 4가 마3이 되겠고, 넘어가면 a가 마이너스 7. a가 마이너스 7이면은 b의 값이 5가 되겠죠. 자, 어떻게 해줄 거예요? 일단은 부등식 형태가 나온 문제고, 아까 이름을 얘기 안 했는데, 이 문제 샌드위치 얘기 안 했지. 이 문제 이름 유형이 샌드위치 정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양쪽에 대소관계가 있을 때 나오는 문제고, 출제율은 거의 100%야. 그러니까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얘는 항상 내대 보면은. 자, 일단 갈게요. 주어진 문제가 x가 무한대로 갈 때를 얘기를 하고 있어서 모양을 똑같이 잡기 위해 양변을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어 주도록 합시다. 여기서 살짝 개념을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양쪽에 x제곱 더하기 1을 그냥 나눠도 되는 이유는 x 플러스 1이 x제곱 더하기 1이 0이 아니라서. 아유 아깝다. 양수여서. 아, 됐죠? 왜냐면 x제곱 더하기 1은 x에다 뭘 집어넣더라도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됐죠? 조금 까비. 자, 이제 뭐만 얹으면 돼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만 얹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무한대에 얹었더니 어떻게 돼?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자고 했고, x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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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제곱, 여기도 x제곱 x제곱 x제곱. 아우 지겨워. 해주면 되고, 그럼 계산해주면은 x제곱분의 1 뭐야? 0. 0. 여기는? 0. 여기는? 0. 여기는? 0. 0. 됐죠? 계산해주면 양쪽 다 2가 되겠죠. 극한값은 그래서 2가 됩니다.